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하이선 MBN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온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오늘 새벽 제주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네, 제주 법한포구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민석 기자. 네, 제주는 지금 바람이 좀... 네, 제주 법한포구입니다. 네, 제주는 지금 바람이 좀 잦아든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간헐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고 또 큰 파도가 치고 있지만 아까보다는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강풍이 강했는데요. 지금 태풍 하이선이 제주 동쪽 240km 해상을 통과하던 순간입니다. 지금 제주 고산리에서는 시속 112k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제주 지역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서늘리엔 어제부터 39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어리목도 누적 강수량이 360mm를 넘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제주에 100에서 200mm, 산지엔 3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오늘 제주도 내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만 진행하고 방과 후 교실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지난번 태풍 마이삭 때보다는 적지만 피해 신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50분쯤 제주 에어읍에서 차량이 침수됐는데 다행히 운전자는 구조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제10호 태풍 하이선 때문에 이 제주의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끊겼습니다.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경부선 등 6개 철도 노선은 오늘 첫 차부터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운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며 제주의 하늘길과 바닷길은 모두 끊겼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국제공항 운항 계획이 잡혔던 241편의 항공편이 결항됐고 주변을 잇는 9개 항로 15척의 여객선 운항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현재 제주도 항구에는 높은 파도를 피해 1956척의 선박들이 정박한 상태입니다. 태풍이 오전 9시 부산 부근 해상까지 북상해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철도는 경부선 등 6개 노선 열차 운행을 태풍이 지날 때까지 중단하거나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부선과 경전선은 서울에서 동대구 구간만 운행하고 동해선은 서울 동해 간 KTX 출발 도착역을 강릉으로 변경합니다. 영동선과 경북선은 전 구간 운행을 중지하고 중앙선은 청량리 제천 구간만 운행합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태풍 이동 상황에 따라 이들 노선과 열차 외에도 운행이 조정되거나 서행으로 열차가 지연될 수 있다며 사전에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제주를 지나 북상 중인 10호 태풍 하이선은 오늘 오전 10시쯤 울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기상청 예보보다는 다소 서쪽으로 치우친 채 북상 중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네, 저는 울산 장생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태풍 진로가 다소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동해안뿐만 아니라 이 영남 내륙 지역도 이 초속 25m 이상 폭풍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울산 장생포항은 태풍이 들이닥칠 때마다 정면으로 마주오는 곳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요. 현재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 파도 수위도 매섭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하이선은 서귀포 동쪽 약 240km 해상에서 시속 30km로 아주 빠르게 북상 중입니다. 울산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은 시속 118km로 아주 빠르고 이곳 장생포항은 강수량 34.5mm, 울주군은 강수량 59.5mm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시간은 오전 8시에서 10시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울산시는 비상 3단계 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오늘 새벽 태풍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어젯밤 24명이 사전 대피함으로써 사전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둔치 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아예 통제된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태풍이 울산에 근접하고 있으니 많은 비가 예상되고 출근길 안전에 유의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새벽 받았습니다. 어젯밤 울산 북구 호계동 등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 80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이 100에서 300mm로
예상돼서 강풍을 동반하는 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댐 범람 등에 따른 2차 피해, 산사태, 외벽 붕괴에 따른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생포항에서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영남 지역 비바람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번엔 포항 구룡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박규원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포항 구룡포항에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풍이 불면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제 뒤를 보시면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항은 오전 10시쯤 태풍의 중심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항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은 시속 94km를 기록했고 구룡포항의 경우 밤사이 4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앞으로도 7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주민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항구와 해안가 등 침수 우려 지역에는 양수기와 펌프시설을 설치하고 취약 주민들을 우선 대피시키는 등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주민들도 건물에 테이프를 붙이고 천막을 설치하며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포항 북구 상원동에서는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주택가 일부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구룡포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오후 7시부터 태풍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비상대응 수위 역시 가장 높은 3단계를 발령하며 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일본을 지나 동해안 쪽으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 하이선은 시간당 37km의 빠른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하이선은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북동쪽 약 50km 거리 해상에 위치해 부산과 경남 해안에 근접한 뒤 낮 동안 동해안을 따라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동과 영남에는 최고 초속 40m의 돌풍이 예상되며 한반도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 경로와 가까운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리고 많게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7시를 기해 전국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수위를 비상 3단계로 격상해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으로 중대본 비상대응 수위는 1에서 3단계 순으로 올라갑니다. 위기경보와 비상대응 수위 모두 최고 단계입니다. 중대본은 태풍 하이선의 접근 시기가 만조 시간과 겹쳐 저지대 침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 등에는 대피 명령 등 강제 대피 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네, 바비와 마이삭에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이 태풍 3개가 연속으로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과거 3개의 태풍이 연달아 온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매우 강한 태풍이 연속으로 오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노태현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은 바비와 마이삭에 이어 열흘새 한반도를 강타하는 세 번째 태풍입니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3개의 태풍이 연달아 한반도를 덮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과 19년에도 있었는데 강도 중에서 강의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삼바가 핥히고 지나간 2012년에는 무려 1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강도 매우 강의 태풍들이 잇따라 한반도를 지나는 건 처음인데 일본 규슈와 한국 사이에 이른바 태풍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넓게 퍼져 상승기류가 발달하지 못했고 태풍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월 중반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물러나면서 한반도 근처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특히 여름철 북태평양 해수면의 높은 온도가 열에너지를 축적해 강한 태풍들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늦은 여름이나 가을 태풍이 더 강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려 있는 만큼 앞으로 한 달 내 또 다른 태풍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네, 일주일도 안 돼 찾아온 태풍이 야속하기만 한데요. 현재 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그리고 강영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오전 7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태풍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현재 태풍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밤사이 한 단계 세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을 지닌 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남서쪽 약 120km 해상에서 북진 중입니다. 오늘 9시경에는 부산을 스치듯 지나 동해상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태풍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살펴보시면 부산은 오전 9시, 포항은 오전 11시가 되겠고요. 강릉은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국에서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태풍 구름이 전국을 뒤덮으면서 전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나는 길목이죠.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서는 400mm 이상, 울릉도 독도와 영남에서는 100에서 300mm, 전북 동부 내륙과 전남에서는 100에서 200mm, 그 외 지역에서는 30에서 100mm가량의 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물론 거세게 불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제주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25에서 40m에 달하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무려 5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물결도 최고 1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해안가에서는 만조 시각까지 겹치면서 폭풍 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전달해 드렸지만 이 태풍 하이선은 부산 인근 해상을 빠져나갈 것으로 통해서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런 경로가 아니었잖아요. 내륙을 관통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이선 같은 경우에 그제 새벽까지만 해도 부산에 상륙을 해서 이후에 내륙을 관통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이 동진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동해상에서 그대로 북진해서 동해상 위로 가로질러 갈 것이라는 예상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부터 다소 또 좀 더 서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재는 부산 동쪽 해상을 거쳐서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서 그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크고요. 현재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부산 동해상에서 지금 현재는 부산 남쪽 해상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잠시 후 한 9시쯤에는 부산 동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나 포항과 같은 인근 해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태풍 예측 정말 쉽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사실은 여러 번 경로가 수정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태풍이 철도 위를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공기 움직임인데 각 나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금방 기자님이 말씀했듯이 일본과 미국이 지금 내륙 상륙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했다가 동해상으로 빠졌다가 약간 또 서쪽으로 움직이는데 예. 방향을 꺾진 않고 그 진로가 약간 좀 움직인 거거든요. 이제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서울의 날씨가 바깥 나가면은 서늘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찬 공기가 지금 내려왔거든요. 예. 자, 이 주변 공기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이 태풍의 진로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마치 물결이 출렁거리듯이 그 큰 공기 덩어리들이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그 진로 예상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크게 완전히 우회전을 한다거나 좌회전을 한다거나 그런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부산 앞으로 좀 빠지느냐 부산으로 걸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 태풍의 폭풍 반경 안에 다 들어가고 예. 우리 서쪽까지도 폭풍보다는 좀 낮은 그 단계인 강풍 반경에 다 들어가는 그런 진로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어떤 긴장을
진로가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늦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전 태풍에 의해서 부산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상청은 부산 해상을 통해서 북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부산을 상륙한다고 예상을 했잖아요. 이렇게 좀 차이를 보이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제 한 2,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미 3국이 모두 이렇게 부산을 관통해서, 그러니까 내륙을 관통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동해상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란 좀 더 동진하는 가능성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지켜는 봐야겠지만 이제 미국과 일본은 최근까지도 확인을 해보니까 계속 내륙 관통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유럽의 유명 기상 어플리케이션 윈디 같은 경우에도 부산을 통해서 내륙을 관통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외에 수정된 전망은 내지 않고 있고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경로를 보면은 이 미세하게 좀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가 뭐 하나는 서쪽으로 간다거나 어느 나라는 일본 쪽으로 간다거나 뭐 이런 그 차이가 아니거든요. 예. 저 정도의 차이는 태풍 예상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기상청 예보가 어쨌든 조금은 차이를 보이는데 그 차이가 사실은 뭐 있는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보관이 슈퍼컴퓨터라는 기계가 생산하는 예측값에다 예보관이 한반도 주변의 공기를 자기가 밖에 나가서도 느끼고 이제 이 정도로 세밀한 반영을 하거든요. 예. 반면에 뭐 미국이라거나 ECMWF나 이런 것은 슈퍼컴이 예상한 결과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나중에 이제 뭐 결과가 나오겠지만 누가 뭐 맞았냐 이런 흥미 위주는 저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그 범위 안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각 나라가 공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거구나. 이제 이게 포인트거든요. 태풍의 진로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보다 지금 서쪽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미국이나 일본. 그런데 한 대여섯 시간이면 결과가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디가 더 정확했다 이런 거를 논하는 건 이 태풍을 앞두고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범위가 적어도 한 50km, 100km 범위 안에서는 다 그 오차 범위 안에 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강풍 반경 안에 우리나라가 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한국에 큰 태풍이라는 폭탄이 떨어진다. 지금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폭탄이 여수에 떨어지냐, 뭐 부산에 떨어지냐 이런 논쟁으로 이렇게 흐르는 건 전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어제부터 태풍이 직접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최대 강수량이 600mm로 예상이 됐고 규슈 지역 주민 184만여 명에겐 대피령까지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 강풍 반경에 들어간 일본 규슈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뭐 말씀해 주셨듯이 규슈 7개 현에 지금 184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이 이미 내려졌고 인근의 뭐 가고시마현이라든지 나가사키현 뭐 인근 11개 현에도 지금 575만 명의 아주 많은 주민들에게 피난 권고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특히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현재 규슈 지방에 집계가 된 것만 14만 2천여 가구가 정전이 됐다고 하고요. 이미 한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하고 규슈 남부에만 지금까지 500mm, 북부에는 400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 이런 침수로 인한 피해도 좀 더 규모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 본부장님께서 한번 요걸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일단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에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건지 뭐 오늘 오전하고 사실 오후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역들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지금 제주도 동쪽을 지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부산 가까이 근접하는 시점이 지금이 7시 좀 넘었는데 예. 한 9시 정도 그러니까 한두 시간 안에 부산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어찌됐건 이 태풍이 이 시간 이후는 조금씩 약해지기는 할 겁니다. 갑자기 급격히 약해지지는 않겠지만 예. 그 태풍의 최성기, 최고로 발달한 시점은 저 일본 남쪽에 있을 때였고 지금은 이제 지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 9시경에 부산 근접할 것으로 보이니까 왜 이걸 따지냐면 강풍, 그러니까 태풍의 어떤 원이 있으면 유난히 바람이 강한 지역들이 중심 부근에 가까운 쪽이거든요. 그래서
중심 부근에 얼마나 가깝냐가 이제 그 관건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강원도 지방이 이 태풍이 지나는 중심에서 가깝기 때문에 예. 서울 경기 이 서쪽보다는 서울 경기가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강풍 범위보다는 조금 바람은 약하지만 그래도 역시 태풍 영향권에는 들어선다. 이렇게 보면 이 시간 이후 적어도 오늘 저녁까지는 그러니까 태풍이 저 북한으로 가더라도 아까 태풍의 뒷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예. 태풍이라고 하는 게 큰 호수에 지금 큰 바위가 하나 확 떨어진 격이거든요. 예. 폭탄이 하나 떨어진 격인데 그 물결이 유체이기 때문에 출렁거림이 있죠.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적어도 한 24시간까지는 그 태풍이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돼서 저 북한에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이 남한은 바람이 태풍이 접근할 때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불 겁니다. 그래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 한 오후 6시 정도까지는 그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강릉 쪽에 접근하는 걸 한 오후 3시경 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때까지는 시간에 상관없이 그 태풍에 대한 철저한 그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또 특히 태풍의 오른쪽에 들었을 때 위험반원에 든다고 네. 해서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울릉도와 독도의 경우에는 이번에 위험반원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직접 들어가는 거죠. 이 태풍이 진로대로 한다면 태풍이 네. 오른쪽은 태풍이 가는 진행 방향에 가는 힘에다가 태풍의 반시계 방향 힘이 더해지는 곳이 오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바람이 부는 쪽이 오른쪽이고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앞에서 오는 바람을 안고 달리는 게 왼쪽이거든요. 오른쪽보다는 조금 그 힘이 그 강도가 덜하다 이제 이게 그 가항 반원에 들어있다 이런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울릉도 독도는 그 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 역시 그 동해안 쪽 강원도 경상남북도 그 동쪽 가까운 쪽도 역시 큰 피해가 우려가 되고요. 네. 네, 이번에는요,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한번 연결해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이는 화면이요, 이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입니다. 고층에서 촬영이 되고 있고요. 네, 현재 이 바람은 많이 불고 있는데, 이 지난번 이 마이삭 때처럼 이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그 건물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고 이 제보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울산시 북구 매곡동에서 온 제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함께 보고 계신데요. 영상이 흔들리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밖으로 비도 많이 오고 있고 이 바람도 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바람이 많이 불기보다는 현재 비가 더 많이 오는 상황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남 여수시 서교동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이 보이고 있고요. 집 근처에 이 해안공원에서 이 주차장에서 촬영 중이라는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 상당히 흐린 상태입니다. 비도 좀 내리는 것 같고, 현재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여러 곳에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열차 운행이 좀 중지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하이선의 그 중심 최대 풍속이 한 초속 40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열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지금 기차 운행이 중단이 됐는데 우선 경부선이나 경전선 같은 경우에는 동대구에서 부산, 마산, 진주 간 모든 열차의 운행이 중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동해 간 KTX 출발역이 강릉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북선과 영동선의 전 구간 운행이 중단이 됐고 또 태백선과 중앙선 같은 경우에도 청량리에서 제천 일부 구간만 운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 태풍이 사실 9호 태풍 마이삭과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경로도 비슷하고 규모도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본부장님. 네. 특히 이제 비와 바람과 해일의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 이 마이삭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같고 어떤 점들이 다른지 좀 짚어주시죠. 이 태풍 이제 발생 지점이 좀 다른데 예. 그 위력이나 강풍 반경들이 매우 비슷하고 또 부산 부근을 지난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매우 비슷한 진로를 밟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며칠, 한 일주일 이내 범위 내에서 유사한 진로를 밟고 가는 케이스도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봅니다. 예. 어찌됐건 올해 8호, 9호, 10호 발생해서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이 10호 이후가 과연 태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또 좀 관심 사항인데, 예. 그 인간의 머리로는 이 열흘 뒤까지는 도저히 그 생각할 수 없는 범위인데, 이제 슈퍼컴퓨터의 힘을 빌리면 예. 이 10호가 지나고 난 뒤에는 뭐 열흘 이내에 바로 생기거나 이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호가 저는 마지막이 절대 올 9월에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다행인 게 10호에 의해서 바로 3, 4일 뒤에 또다시 8호, 9호, 10호처럼 연달아 오는 건 없다. 이게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 태풍이 두 개가 인접했을 때 서로 좀 영향을 주고 네. 간섭을 하는 후지와라 후지와라, 효과라는 게 그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교과서에 있는 얘기인데요. 1921년인가 일본의 기상학자 그 후지와라라는 분이 태풍 두 개가 태풍이 최대 5개가 생긴 해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걸 이제 일본이 오륜 태풍이라고 해서 그 올림픽 네. 같이 예. 그게 1964년인가 마침 동경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생겼는데요. 태풍이 가까운 게 적어도 한 1000km 이내에 있으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진로에 방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세력이 큰 게 작은 세력을 뭐 이렇게 잡아먹는다 그러나요? 그 작은 태풍이 거기에 포함돼 버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지금 지난번 그 8호, 9호 뭐 후지와라를 말하는 분이 있었는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한 1900km 정도. 그래서 이론상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그 2개 또는 3개 태풍이 동시에 발생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서로 영향을 준다. 그게 이제 후지와라 효과라고 그럽니다. 네. 네, 강 기자, 이 통상적으로 태풍들이 보통 여름에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태풍, 일단 가을에 지금 연달아 태풍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 역대급으로 강했던 가을 태풍 등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동안에 왔던 가을 태풍 같은 경우에는 그 위력이나 규모가 워낙 커서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대표적인 태풍을 꼽자면 2003년 9월에 부산에 상륙한 태풍 매미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 매미 같은 경우에는 일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에 달하면서 역대 가장 강했던 태풍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당시에 부산항에 골리앗 그 크레인이 무너지기도 했고 4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인명 피해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하순에 찾아온 차바도 꼽을 수 있겠는데 당시 지금 규모로 봤을 땐 역대 4위로 꼽히고 있고요. 당시 내륙에 상륙하진 않았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을 스쳐 지나가면서 특히 울산 태화강 인근 지역을 범람시키면서 초토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태풍이 오전 8시에서 9시쯤 부산 인근 해상으로 올라오고 오후 2시쯤엔 강릉에 가깝게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의 태풍 경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 6시 기준에서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태풍 같은 경우에는 부산 남쪽 120km 부근 해상에서 약 한 40km 시속 40km의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이후에 한 9시쯤 부산을 지나서 오늘 정오 정도에 강릉 남동쪽 약 15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말씀하신 한 오후 2, 3시쯤 지나서 강릉을 지나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저녁쯤 돼서 저녁 6시쯤 돼서 강릉 북북동쪽 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오늘 자정쯤에서 북한 청진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태풍 하이선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을 했잖아요.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중대본에서도 이렇게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뉘고 또 중대본 비상 대응 수위도 이래서 3단계가 있는데 현재 위기경보 같은 경우는 심각 단계이고 비상 대응 수위도 지금 3단계까지 올리면서 모두 최고 단계까지 격상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또 이번 태풍 접근 시기와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저지대 침수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산사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좀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최대 대피 명령까지 좀 강제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마이삭 같은 경우가요. 사실은 이 전에 태풍 마이삭 같은 경우가 바람이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이 태풍 같은 하이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들이 가장 강하게 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역시 강한 바람 우려되고요. 예. 지금 마이삭 때보다 더 우리나라 서쪽에 건조한 공기, 찬 공기가 내려와 확장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이 지금 동쪽으로 밀린 건데 그렇게 본다면 태풍이라고 하는 건 남쪽에 고온다습한 공기. 태풍이 왜 이쪽으로 올라오냐면 남쪽은 열이 넘치는 격이죠. 뜨거운 공기가 있고 북쪽은 찬 공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공기를 찬 공기에다 섞어주려고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여기가 난로가 있으면 찬 지역으로 난로 주변에 더운 공기가 움직이듯이 그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 따뜻한 공기가 지금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부딪히면 또 역시 비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예. 강원도와 경상도 동해안 지방에 많은 비가 우려가 되고요. 태풍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강풍이 동반돼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는데 이번은 태풍이 바람이 약한가요? 이런 걸 또 논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강원도와 경상도 동쪽 지방이 강한 바람과 더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서쪽보다는 있는 그런 상태고 시간대별로는 아까 짚어줬듯이 결국은 오늘 오후까지는 계속해서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오전 7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태풍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현재 태풍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밤사이 한 단계 세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을 지닌 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남서쪽 약 120km 해상에서 북진 중입니다. 오늘 9시경에는 부산을 스치듯 지나 동해상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태풍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살펴보시면 부산은 오전 9시, 포항은 오전 11시가 되겠고요. 강릉은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국에서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태풍 구름이 전국을 뒤덮으면서 전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나는 길목이죠.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서는 400mm 이상, 울릉도 독도와 영남에서는 100에서 300mm, 전북 동부 내륙과 전남에서는 100에서 200mm, 그 외 지역에서는 30에서 100mm가량의 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물론 거세게 불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제주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25에서 40m에 달하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무려 5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물결도 최고 1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해안가에서는 만조시가까지 겹치면서 폭풍 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현장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이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어제 이 기상청 예보보다 다소 서쪽으로 치우친 채 북상 중인데요. 네, 오전 10시쯤을 전후로 울산에 태풍이 정면으로 들이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네, 태풍 진로가 이 다소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동해안뿐 아니라 영남 내륙 지역도 강타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밤새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앞에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람이 매우 거세고 파도 수위도 매섭게 높아지면서 바닷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 해상 240km에서 태풍은 현재 시속 37km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밤부터 24명의 주민들이 사전 대피하면서 둔치 주차장 등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통제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은 대피를 위해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울산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오전 8시에서 10시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시가 넘어가면 바람이 잦아들 것 같긴 한데요. 그 전까지는 침수 피해나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생포항에서 MB뉴스 박지안입니다. 이렇게 영남 지역 점점 비바람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엔 포항 구룡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박규원 기자. 네,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 포항 구룡포항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풍이 불면서 이번 태풍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제 뒤를 보시면 항구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항은 오전 10시쯤 태풍의 중심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항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은 시속 94km를 기록했고 구룡포항의 경우 밤사이 4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앞으로도 7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항구와 해안가 등 침수 우려 지역에는 양수기와 펌프 시설을 설치하고 취약 주민들을 우선 대피시키는 등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주민들도 건물에 테이프를 붙이고 천막을 설치하며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포항 북구 상원동에서는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주택가 일부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구룡포항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폭우와 강풍으로 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피해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현철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매뉴얼 심의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이 근접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밖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강풍이 몰아칠 때는 많은 위험한 물건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밖에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전이나 통신 두절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 이런 그 지하 시설들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 해안 지역에 가면 안 된다, 항구 지역에 포구 지역에 가면 안 된다, 방파제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태풍이 오늘 오후면 아마 오늘 내내는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도 조심해야 하는 점들이 있다면서요? 네, 태풍이 지나가도 조심해야 되는 점은 앞에 김승배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24시간 동안은 태풍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많은 강풍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침수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강하구나 이 항구 도시에서는 태풍으로 인해서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고 또 태풍이 바닷물을 밀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바닷물이 역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그 침수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역대급으로 길었던 장마에 연이은 태풍으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태풍이 산사태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태풍은 강풍이라고 하는 커다란 에너지를 몰고 오기 때문에 이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서 토사가 빗물을 많이 머금고 있고 그래서 산사태가 날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때 강풍이라고 하는 큰 에너지가 밀게 되면 이 토사를 흔드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돼서 훨씬 산사태를 촉발시킨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강풍은 산사태를 촉발시키는 에너지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 때 훨씬 더 산사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이번에도 이 태풍 북상과 만조가 겹쳐서 이 해안가에서는 이 해일과 침수 피해 우려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풍 때는 해안가 강하구 지역에는 바닷물이 밀고 올라오고 특히 이게 만조기와 겹치게 되면 특히 바닷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에다가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데다가 바닷물이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대단히 큰 그 침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할 점은 지자체에서는 대피 명령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빗물 펌프장, 배수 펌프장을 잘 작동시켜야 되고
또 그 지하에 그런 그 빗물 저류장 같은 것들도 잘 작동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하 차도나 이런 그 지하 주차장에 가급적 차를 주차시키거나 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대피 시설에서는 코로나19를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손 씻기, 이 환기 이런 점들이 매우 중요한 수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통 차단이나 경보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작동돼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태풍 마이삭이 북상을 했을 때 부산에서 이 창문에 테이핑 작업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 테이핑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리해서 작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 테이핑 작업이나 또 이렇게 창틀을 고정하는 것은 태풍이 예보됐을 때 미리 해둬야 됩니다. 그런데 강풍이 강타하고 있을 때 이렇게 뭐 테이프를 뜯어서 그때 이렇게 붙이거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만약에 유리창이 파손되었다라면 그걸 그대로 두고 파손되지 않은 방으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기를 빨리 차단해야 된다. 이 강풍과 함께 빗물이 강타하게 되면 누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리창은 미리 이 태풍이 강타하기 전에 조치를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그렇다면 이 유리창이 깨진 경우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피해 있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강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유리창을 이렇게 수습하기 위해서 강풍이 몰아치는 그 거실에 나가 있다면 그 유리 파편들이 강풍과 함께 이렇게 몰아쳐서 심하게 큰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풍이 몰아칠 때는 그대로 두고 파손되지 않은 방으로 대피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동 수칙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강풍이 몰아치는 길거리를 나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유리창이 깨진 곳에 가서 수습하는 것은 강풍과 함께 파편이 이렇게 몰아칠 수 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풍 경보를 발령하는 등 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에 북한도 초비상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호 태풍 마이삭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함경남도 당 위원장을 전격 경질한 만큼 당 간부들이 잔뜩 긴장한 상태입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북한이 하이선 영향권에 들어가는 건 오늘 오후입니다. 조선중앙TV는 하이선이 오늘 오후 6시쯤 고성군 앞바다에, 밤 9시쯤 함경남도 신포시 앞바다에 도달한 후 함경남도 단천시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이 강원도,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이 폭우를 동반한 300 내지 4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북한 기상당국은 강원도와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 최대 4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는데 두만강 유역의 무산, 회령 지역 등에 홍수 특급 경보도 발령했습니다. 북한이 북상하는 하이선 때문에 바짝 긴장한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불호령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함경남도 도지사에 해당하는 당 위원장을 전격 교체하는 등 태풍 피해로 인한 민심 악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이선 북상에 앞서 함경남도 수해 지역을 시찰한 김 위원장은 평양의 당원들에게 수해 지역 복구에 나서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당 중앙은 우리의 수도 당원 동지들이 들고 일어나 재해를 당한 함경남북도의 피해 복구 전구로 용약 달려나갈 것을 부탁합니다. 조선중앙TV는 모든 부분의 비상대책을 강화한다며 인명피해, 농작물 피해 등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밤사이 세력이 한 단계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을 지녔습니다. 지금 부산 남남동쪽 약 80km 해상에서 북진 중입니다. 그대로 직선 형태로 올라오면서 오늘 9시경에는
부산을 스치듯 지나겠고요. 이후에는 동해상을 따라 올라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태풍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시면 부산은 조금 뒤인 오전 9시, 포항은 오전 11시, 울진은 오후 1시, 강릉은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조금 전 영동과 전남 해안에서는 태풍주의보가 경보로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지금 제주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대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과 가장 가깝게 지나는 길목이죠.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서는 400mm 이상, 영남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100에서 300mm, 전북 동부 내륙과 전남에서는 100에서 200mm, 그 외 지역에서는 30에서 100mm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물론 강하게 불겠습니다. 거제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8m의 강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영동과 영남에서는 25에서 40m, 울릉도 독도에서는 5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최대 12m까지 일겠고요. 여기에 만조시간까지 겹치면서 해안가에서는 폭풍 해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남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남은 내일 밤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